안녕하세요.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한 랜선 H 소아과 예혜련 선생님과 함께 오픈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소아 장염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 겨울에 또 걸렸었고 이제 매년 걸리는 약간 연중 행사 같은 맞습니다. 그런 굉장히 흔히 걸리는 병 아닌가요? 이번에 겨울철에 바이러스 장염이 정말 많았어요. 못 먹고 토하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장염이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병이죠. 대부분이 바이러스성 장염이에요. 네, 이번 겨울철에 대유행했던 장염은 바로 노로바이러스죠. 드물게는 세균성 장염도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살모넬라균, 대장균, 캠필박터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설사, 구토, 그리고 열 이런 거 말고도 혹시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배가 아픈 아이들이 있고요. 또 머리가 아픈 아이들, 또 어지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결국에는 탈수 증상이 와서 그럼 엄마가 봤을 때 이 아이가 탈수라는 거를 어떻게 뭐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 몸무게의 5%가 넘도록 감소하면은 의미 있는 탈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까지 혹시 알아야 되나요? 장염 증상이 스물스물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체중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의 몸무게를 재놓는 거예요. 완전 꿀팁이네요. 초기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중 말고도 아이를 잘 살펴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침이 줄어들어서 입술이 많이 말라요. 아이가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아이 소변. 소변이 8시간이 넘도록 안 나온다. 아이가 단순히 물설사하는 경우 말고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러스성 장염이 아니고 세균성 장염일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장이 부으면서 장중첩증이라고 장이 꼬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혈변이 있다. 그러면은 집에서 케어하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쵸? 설사를 또 자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할 때는 설사약을 먹이면 되나요? 그럴 때 설사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설사약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장염 때문에 병원 가시면 꼭 유산균 처방해 주시잖아요. 네. 람노스나 비오풀과 같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약제가 아이 설사 기간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설사가 심하고 힘들어할 때는 지사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유산균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참는다거나 무조건 약을 복용한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 드렸던 몇 가지 세균성 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항생제 부작용으로는 정말 무섭게 소변이 안 나오는 콩팥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장염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조심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네, 3개월 미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역 저하가 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가 10%나 넘도록 감소하는 그런 중증 탈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은 정맥주사 수액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탈수 같은 경우는 경구 수액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로 1차적으로 탈수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장염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기본적으로 손 자주 씻는 거. 네.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다. 저희 아이도 그래서 그렇게 습관화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 로타 장염 예방 접종이 있어요. 네, 이거는 2개월부터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무료 접종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접종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장염이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옮긴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도 같이 쓰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걸리는 이 바이러스 장염은 서로 접촉하면서 옮을 수 있어요. 그때 시기에는 뽀뽀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참아야 돼요. 머리숱을
보내야 되는지, 격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잠복 기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잠복기는 48시간으로 알려져 있고 아이가 증상을 나타내는 기간에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아요. 증상이 시작된 후부터 3에서 5일 정도 단체 생활이 가능하면 피해주는 게 다른 아이들한테 옮기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응가를 하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감염된 아이 세탁물은 좀 더 고온에서 70도 이상에서 세탁하라고 또 되어 있고요. 엄마가 결국에는 걸렸다라고 하면은 3일 정도는 주방에 가서 요리하시는 거는 쉬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네, 맛은 보장이 안 되었겠지만 네. 배달 네. 음식으로.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 장염 응급진료 SOS! 네, 기다렸어요, 선생님. 한 번에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염이 걸렸을 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순간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이상 구토를 계속할 때, 저혈당이나 탈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반응이 너무 없고 아이가 계속 누워있으려고만 할 때, 그리고 소변이 8시간 이상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탈수가 심한 경우일 수 있어요. 반드시 응급진료를 받는 게 좋고요. 배가 너무 부어 보인다, 평상시보다 딱딱해 보인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혈변이 보인다.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응급진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랜선 H 수학과 2화를 함께 해봤는데요. 장염은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걸리기도 쉬우면서 또 이제 항상 위생에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 위생을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습관처럼 챙기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아 건강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는 랜선 H 수학과 다음 편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